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에TV 구독자 규헌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6년 제가 모 사단 수색대대에서 일병 6호봉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저희 부대가 일례 없던 유격훈련을 처음 하는 해였습니다. 입소행군, 유격체조, 그리고 퇴소행군까지 거쳐서 장장 일주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유격훈련을 다 마치고 나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다다라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날 밤 저는 탄약고 초소 근무를 서게 되어 있는 비루한 운명이었죠. 다행히도 유격훈련을 마친 다음 날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푹 자고 나서 근무를 투입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웬걸, 당직 사관이 마침 우리 중대 보급관이었고 전투복이나 침구류 일광소독 그리고 임무 담당 청소 등 아주 저희를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때마침 저는 군견병이었기 때문에 군견들 밥도 챙기고 산책도 시켜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황금 같은 휴식은 물 건너갔고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을 먹고 근무자 교육을 실시한 뒤에 점호를 했습니다.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부대는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외곽 초소나 탄약고 근무를 설 때 들리는 소리라곤 근무 교대할 때 교대 근무자의 발소리 또는 바람소리나 풀소리 정도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새벽 시간대에는 사람을 보는 일이 근무 교대할 때뿐이 없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는 탄약고 초소 3번 초, 그러니까 1시 반부터 3시까지가 근무 타임이었습니다. 군필자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그 시간대가 제일 피하고 싶은 근무 시간대잖아요. 잠도 선잠들고 가장 피곤할 때 투입이 되니까요. 평소의 컨디션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유격훈련이 끝난 직후인데다가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선잠까지 잔 저는 투입도 하기 전부터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해서 선임한테 완전 털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휘통제실에 신고를 하고 중대 당직 사관과 함께 대대 순찰을 마친 뒤에 근무 교대를 했습니다. 특이사항 있냐? 아까부터 군견 막사 뒤편에서 풍절음 같은 휙휙 소리가 들립니다. 야, 규현아, 군견들 관리 안 하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임무교대까지 마치고 난 뒤에 초소에 들어가서 CCTV에 보이지 않는 구석에 선임과 들어간 뒤에 선임은 한숨 잘 테니까 1시간 뒤에 깨우라고 하더니 잠을 자더라고요. 이때 설명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저희 초소는 동서남북 방향으로 창문이 하나씩 있었고 출입구와 출입구 쪽 창문에는 양쪽에 아주 작은 쪽창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창 옆에 앉아 있었고 선임은 완전 골아 떨어졌습니다. 진짜 졸려 죽겠다. 저 새끼는 왜 혼자만 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긴 군대니깐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슬슬 눈이 감겨왔고 그렇게 계속 졸다가 결국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저희 초소는 지상에 띄워져 있었고 지지대는 초소 및 철기둥 하나, 그리고 초소를 사각형 모양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난간, 그리고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오르내릴 때 소음도 굉장히 크고 초소가 조금씩 흔들릴 만큼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매번 조심하는 마음도 컸고 또 한편으론 이거 진짜 무너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잠이 들어있는 와중에 몸이 조금씩 흔들리는 겁니다. 춥거나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적인 충격으로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초소 출입문으로 나가면 2층에서 전방을 다 내다볼 수 있게 그렇게 2층에 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난간을 누군가가 빙글빙글 돌면서 걸어 다니는 겁니다. 저는 얼른 잠에서 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벌떡 일어났더니 그 충격과 발자국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멈춰버렸고 선임은 옆에서 너무나 잘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쪽창 있죠? 저는 고개만 돌리면 그 쪽창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서 잠에 들었던 건데 제가 잠에 깨고 나서 무의식적으로 그 쪽창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 창이 정말 하얗더라고요. 아니, 그 여자의 얼굴이 굉장히 하였습니다. 눈은 쥐가 파먹은 듯이 시커먼 구멍이 있었지만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이빨은 무슨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가시 같은 이빨을 가진 여자가 그 흉측한 이빨을 드러내며 귀 끝까지 찢어진 입으로 웃고 있었으니깐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곤 잠시 뒤 이건 꿈이야. 내가 헛것을 본 걸 거야. 이렇게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어요. 저는 제 주먹으로 얼굴을 몇 대를 때리고 나서야 그 여자의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저는 울면서 선임을 흔들어 깨웠어요. 근데 군대에서 선임 흔들어 깨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일어난 선임이 저에게 미쳤냐? 이 새끼 완전 개 빠졌네? 막 이러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지하게 제가 봤던 걸 선임한테 그대로 설명을 했는데 완전 미친놈 취급을 하면서 근무나 똑바로 쓰라고 그렇게 혼내키더라고요. 결국 선임은 다시 잠들었고 이후 귀신도 다시 나타나진 않았지만 저에게는 남은 그 30분간의 근무가 거의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분대장 결산할 때 분대장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웃기지 말라면서 아예 무시를 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담당하시던 교육지도 관리관 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부대에서만 30년을 함께 하신 역사와 같은 분이셨죠. 저는 그분에게만큼은 아무 걱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또 나타났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신 겁니까? 정말 제 이야기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런 놈들 5년에 한 번씩은 꼭 생기더라. 너처럼. 저는 너무 궁금해서 그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하사일 때 들은 이야기라며 너만 알고 있어라?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부대에는 석빙고가 있습니다. 물론 저 때는 사용을 안 했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썼던 냉장고라고 하더라고요. 그 석빙고는 깍두기를 저장하는 곳이 가장 안쪽에 있었는데 취사병이 새로 들어오면 깍두기를 하나를 가져다가 선임 모두 앞에서 먹으면 군생활이 잘 풀린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취사병 신병이 깍두기를 가지러 그 안쪽에 들어갔는데 선임들이 장난치려고 입구를 닫아놓고 한 2시간 뒤에 꺼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문 닫고 까먹은 거예요. 결국 5시간 뒤에 꺼내진 신병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던 5시간 전과 달리 눈은 풀려있고 막 혼잣말을 중얼중얼 하면서 약간 맛이 가 있었대요. 그 후에 석빙고는 폐쇄를 해서 없어진 척을 했고 그 신병의 어머니는 선임들에게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애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냐고 막 그렇게 책임질하면서 부르짖다가 결국엔
너무 당연히도 그 화와 슬픔이 풀릴 수가 없었나 봐요. 결국 그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단 둘이 동반 자살을 했고, 그 석빙고가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탄약고 또는 취사장 뒤터에서 가끔씩 출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오랜만에 부대 간부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그 탄약고 초소가 결국엔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귀신은 석빙고 귀신이거나 또는 돌아가신 한이 깊은 그 어머니의 혼령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미친 옆집 이웃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 촬영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 노고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훨씬 퀄리티 좋게 촬영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코린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점심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바닥먼 진화